테슬라가 또 반등도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는 뭐 있겠지만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강할 때는 24일 새벽이었나요? 그때는 한 10%. 테슬라는 정말 횡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든 전저점이든 늘 빠르게 달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단 반등이 나온 게 그냥 그만큼 빠졌으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등인 건지 아니면 이제 악재란 악재는 다 소화를 하고 이제 도지 같은 것도 다 망한다는 것까지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반등을 넘어 이제 전고점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투자자들의 고민일 것 같은데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그냥 악재가 다 소화되고 다시금 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굳이 정리를 하자면 네. 전자의 입장이 기술적 반등이다. 네네. 네. 왜냐하면은 아까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올랐다 다시 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지난번에 저희 이제 토론에서도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대에 대한 성장의 기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이제 도치의 수장으로서 산업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모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테슬라한테 몽땅 줘버렸다가 그랬죠. 사실은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글로벌의 시선이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테슬라 그럼 왜 올랐던 거야? 하면서 거기 역시 빠질 때 기술적으로 주가적으로 빠졌던 부분이 더 컸었고 네. 그러면 그것이 너무 과하니까 네. 다시 되돌리는 정도. 물론 이제 중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당위성이나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도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기업의 지금 본질적 가치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전망을 10년, 20년으로 놓고 보면 변한 건 전혀 없어요. 네. 달라진 건 전혀 없고 그렇다고 그 전에 트럼프가 뭐 관세 얘기를 자동차와 관련해서 했다고 한들 사실은 관세를 매긴들 아니면은 혹은 타국가한테 안 매긴들 테슬라 자체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이 자동차가 미국에서 덜 팔릴지에 대한 여부랑은 사실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독자적인 브랜드에 대한 전기차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는 명확하게 글로벌리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역시 시장이 완화되면서 너무 과대한 낙폭이었잖아라고 하면서 다시 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은 불과 일주일 전, 우리 2주일 전까지만 보더라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혼돈스러웠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주가를 볼 때가 아니야. 경기 침체를 용인하고서라도 하겠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알고 보니 그때도 계속 주장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건 딜의 영역이다. 이래놓고 딜을 두 가지로 한다. 첫 번째, 밖으로는 투자 뭐 할래? 관세 이렇게 해줄게 라는 딜. 안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금 계류가 올라가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BIS 비율을 은행들의 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TCJA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상업은행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암호화폐 얘기 좀 요즘에 뜸하지만 요즘 좀 조용하죠. 전략 빅주차선으로서 인정이 된 상황에서 사실 회계적 기준이 변화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회계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상업은행들의 회계적 기준까지 바뀌면 암호화폐의 직접 보유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상업은행들한테 이거는 모든 걸 거의 다 열어주는 거예요. 다만 파생은 막죠. 도드프랭크에서 파생 안 하는 거는 계속 유지를 하죠. 그러면서 다 풀어주면 뭐냐면 이건 내수에서의 대규모 부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가기 위한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일기 때도 요 패턴이었어요. 똑같이 밖으로 안으로 딜 그래놓고 내수 부양책 세금 감면을 세게 가져오고 그래서 주가와 경제 다 살려놓고 그 기간 동안에 향유를 했죠. 향유를 하면서 국가별 모니터링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죠. 그 전에 똑같이 모니터링 관세를 했던 것이 처음에는 저렇게 해서 되겠어? 반발이 있었지만 미국인들 다 잘 살게 해놓고 주가 올려놓고 나니까 그때 모니터하니까 역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환호를 보였단 말이에요. 막아. 그렇죠. 그 기간을 장기화하면 할수록 트럼프의 앞으로의 그 정책에 대한 리더십이나 그 컨트롤 능력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 트럼프는 일기 때와 시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저는
대규모 부양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싼 미국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테슬라의 급등과 급락은 테슬라 자체 펀더멘털보다 정치가 좀 묻어서 변동성이 좀 네. 커졌었다가 지금은 다시금 미국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낙폭이 컸던 테슬라도 하나의 선택을 좀 받고 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도중에 또 자동차 관세 뭐 이런 것들을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어쨌든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고 있는 거니까 반등을 하려는 타이밍에 뭐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인 건지 아니면 이게 그래도 분명한 도움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그래도 10% 정도의 상승이 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한테 한번 그 최근 반등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기술적 반등이 네. 더 크다. 왜냐하면 네. 사실 최근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사실 들어오는 네. 타이밍에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던 예를 들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팔란티어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먼저 지금 매수세가 들어간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최근에 그 며칠 한 4, 5일 동안 지금 오를 때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으면 자동차 관세부가 유예 소식도 일단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유예지. 뭐 하겠다는 건데 이거 완전히 철폐한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중국에서 자율주행, 풀 자율주행이죠. 승인이 나면 즉각 판매를 시작할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승인 날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승인이 나는 게 중요하지 판매는 그냥 승인 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승인 나면 당연히 판매하는데, 네. 근데 그럼 판매가 되겠나? 왜냐면 이미 지금 중국은 다 꽉 차 있는데, 바이두부터 시작해서 이미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이제 우리 캐시우드 CEO가 자기가 이제 작년에 2,600달러 정도를 이제 강조를 제시를 했었어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면서 자기는 최근 몇 주간 추가 매수를 했다 테슬라에 대해서 이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미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정치적 환경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빠졌고 다시 이제 사는 이유가 모멘텀이 있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지금. 네. 여기에서 보면 왜냐하면 추세가 상승할 때는 사실 시장에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저가 매수 쪽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좀 더 크고요. 반대로 제가 또 한쪽에선 시장에서 이제 뭐 매수자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리서치 하우스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연간 2025년도 매출을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138억 달러 정도를 보면서 작년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PER을 잡아놓은 게 그냥 PER은 141배고요. 지금 포워드 PER이죠. 올해 전망치까지 네. 감안하면은 107배예요. 근데 문제는 과연 올해 지금 매출이 16%가 늘 수 있을까? 지금 1월달, 2월달 딱 보는 판매 수치만 봐서도 지금 네.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일단 1월은 망한 건 확실한 것 같고 예, 1월 때 2월은 괜찮아 보이던데. 2월 달도 작년에 비해서도 그래요? 네. 지금 반토막이 40%가 그래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304달러까지 떨어졌어요. 310달러에서.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웨드부시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550달러 유지를 했어요. 근데 네. 모건 스탠리가 430달러에서 410달러, 파이퍼 샌들라도 500달러에서 450달러, 그다음에 RBC 캐필라도 440달러에서 320달러. 더 재밌는 것은 JP 모간이 여태까지 135달러 목표 주가를 해놨는데 여기도 120달러 내렸어요. 135. 그 와중에 또 낮춰요. 거기서 넣죠. 웰스파고도 135달러에서 130달러 내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펀드멘탈이든지 향후 모멘텀을 본다면은 리서치 하우스들은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당장 사실 이 종목이 뭔가 상승 추세를 완전히 잡으려면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네. 아니면 펀드멘탈이 뭔가 개선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소문, 얘기 뭐 나만 믿어 이런 건 희망 고문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 완전히 고문이죠. 바뀐 건 없다. 네, 그래서 네.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 최근에 미국의 이제 자금 동향이 조금 다시 이제 나갔다가 좀 들어오는 흐름에서 아마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경계감은 늦추지 말아야 된다 테슬라에 대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저점 대비 한 20% 가까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 76%는 더 올라야 정고점이기 때문에 내린 거에 비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을 넘어가려면 이거보다 좀 더 상승폭을 또 시장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다는 게 이제 두 분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I 관련해서도 그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면서 뭐 항생이나 이런 쪽에 이제 중국 기술주들의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꽤 큰 상승을 보이는 기간 동안 미국의 M7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테슬라한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BYD만 놓고 봐도 매출이 지금 테슬라를 넘어가고 있는데 테슬라랑 BYD의 이제 시가총액 차이는 굉장히 크니까 이거는 테슬라가 거품인 건지 아니면은 BYD가 뭐 저평가를 받는 건지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딥시크 이후로 있었던 그 흐름이 여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럴 때는 딱 한마디로 표현해 네. 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만 느긋하게 기다리자. 어.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나? 투자자들은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프레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EV 배터리와 관련되는 중국의 산업적인 부양의 정책을 우리가 한 4년 전, 5년 전에 한번 크게 한번 왔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이렇게 획기적인 거를 이렇게 빨리 개발하고 모든 행정당국의 산업 지출이 다 EV 배터리에 다 돈이 몰리면서 부양이 크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전기차 EV 배터리에 그 당시 상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최소 100%, 200%까지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 2년 동안은 또 암흑기가 왔던 것은 내부에서도 이 배터리만 쓸 수 있다는 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소비는 하지만 이 불량에 대해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은 터지거나 하는 불량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인식이 있었고 그걸 숫자로 무마하기 위해서 나중에 BYD도 마찬가지지만 뭐를 시행을 했느냐 결국에 무상 교체를 수개월이 아니라 평생 무상 교체를 갖다가 선언을 하면서 지금 자동차를 사시면 이라는 조건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주저리 이제 좀 길게 말씀드리냐면 중국의 정책은 강하지만 쏠림이 있고 그게 장기간 유지가 잘 안 돼요. 산업적으로도 경쟁력이 잠깐만 정부가 손을 떼면은 또 다운그레이드가 빨리 돼서 부양을 해주지 않으면은 산업적인 어떤 그 능력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되는데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AI도 해 하면서 산업적 쏠림이 있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필 받은 이제 시진핑도 선부유론을 얘기를 하면서 메이투한 알리바바 그렇게 구박을 했지만 잘하고 있어. AI 서버 투자 확대해가지고 민생 경제를 살려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를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저는 만약에 길면 3개월, 6개월은 간다라고 보여지지만 장기화되기에는 미국과 다르게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이나 관련되는 이제 산업에 대한 그 접근력 자체가 정말 떨어지고 있다. 예전 같지 않다. 재정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재정의 어떤 장기적인 능력이나 결국에는 여기가 이긴다라는 나라는 결국 미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채권 동원력, 채권을 통해서 동원력이라고 표현한 거는 돈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여전히 자금력. 미국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본다면 잠시 쉬는 M7이 평생 쉴 것 같으냐라는 생각에서 중국이 잠깐은 모멘텀 플레이로는 좋지만 사실 장기적인 플레이로 본다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럴 때 미국이 또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내는 게 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전기차는 엄밀히 말하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춘 게 아니라 정책의 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뜻밖의 이유로 좀 바뀌게 되면 동력을 좀 많이 잃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리스크를 분명히 좀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럼 대표님에도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로봇 요즘 영상 올라오는 것들 보면 뭐 일단은 테슬라보다 상당히 많이 따라왔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그러면 테슬라에게는 이것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지 이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잠재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미국 주식하고 네. 미국 이제 선진국 주식이에요. 선진국 네, 주식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이제 비아디는 네. 쉽게 해서 이머징 마켓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뭐 한국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이머징 마켓 주식들은 디스카운트를 항상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선진국 주식은 이제 디스카운트가 그냥 조금 약간 이제 오버밸류 된 네, 느낌이 아무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두 개의 사례의 펀드멘탈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사실 저 비아디가 조금 더 낫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네. 왜냐하면 저 PER도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배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비아디 같은 경우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트럭, 버스, 상용차까지 다 만들어요. 그다음에 네. 배터리도 자체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전 세계 2위 배터리 업체거든요. 지금 비아디가. 그다음에 이번에 뭐 충전 시간도 5분짜리.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는 일회주의로 한 2,100km까지 뭐 자율주행 총력을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앞으로 성장성도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다 지금 보시면은 똑같이 테슬라를 따라가요. 네. 뭐냐면 아까 말씀한 자율주행도 지금 총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제 가스아이라고 해서 이제 신의 눈이라고 그래요. 네. 2023년에 개발했는데 여기에다 이제 딥시크 AI 도입을 예정이하고 더 지금 확대시키겠다 지금 나오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뿐만 아니라 드론까지 있거든요. DJI하고 드론도 지금 차량 탑재형 드론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이제 샤오퐁이 보여줬던 그런 네. 모습으로. 그렇다 보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거의 따라가거든요, 지금요. 거의 뭐 복제를 하고 있다고 예. 그런데 느껴집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딥시크 충격 이후에 뭐 다들 중국의 AI가 막 갑자기 네. 산업이 막 발전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딥시크 때문에 관심이 높아진 거지 사실 그 이전부터 사실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 쪽에서는 이미 중국이 꽤 네. 많이 발전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상용화가 더 빨라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 이미 방산용으로 벌써 막 다 보여줄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테슬라가 지금 계속 우리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 있는 뭐 이런 전반적 회사들은 아직까지 기술 보여주면서 상용화는 조금 약간 늦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테슬라한테는 먼저 상용화를 해갖고 들어간 측면이 있다 보면 조금 더 위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제 중국의 추격 무시할 수 없다 말씀 주셨고, 박사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주셨고, 박사님께서는 이제 M7이 계속 실 것 같냐라고 말씀을 약간 다른 톤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좋은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님 그리고 유신희 이코노미스트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